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 적어요? 오늘 아침 식사를 안 하셨습니까? 그래도 대답이 없네요. 한국 사람들은 대답을 잘 안 하죠, 그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98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합니다. 198페이지. 자, 지금까지 앞부분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총론. 지금부터는 이제 강론입니다. 강론. 그러니까 총론은 강론에서 언급되는 것을 한꺼번에 몽땅 모아서 공부하는 것은 총론이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강론입니다. 강론. 그러니까 우리가 강론이라면 그냥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게 하나하나 배우는 것은 강론이에요. 강론. 총론은 몽땅 묶어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게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에서 나왔던 내용이 강론에 그대로 노는 거예요. 그대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은 공통적인 것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강론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잖아요. 그죠? 공시법이 할 때 이 공시법에 자, 크게 볼 때 이렇게 보거든. 처음에 서론입니다. 서론. 2번에 등기 설비예요. 등기 설비. 3번에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4번에 4장, 5장이 강론이에요. 강론. 강론인데 이걸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가 권리의 등기고 하나가 나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등기. 이거는 이제 책을 짓는 사람마다 제목은 각자 알아서 붙이는 겁니다. 어떤 책에는 여러 가지 등기, 어떤 책에는 각종의 등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오늘 공부는 이 두 개 강론을 공부를 합니다. 그럼 작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 5문제를 출제를 했고 여기서 2문제를 출제를 했거든. 그럼 오늘 배우는 데서 공시법 12개 중에 7개가 출제되는 것을 오늘 배우는 거라. 지난 33회는 여기에서 출제연회를 할 때 9개 나왔어요. 9개. 오늘 34회는 7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파트. 많은 분들이 등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 어려운데 시험은 어디서 다 나오느냐?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하고 다 중복이 되는 거라. 중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권리자가 나오죠. 권리자가 나오다. 그럼 권리자가 나오면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가 소유권이지. 하나가 소유권 이외지 이외. 그러니까 남자지. 아니면 전부 다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나오면 또 두 개로 나누어요. 이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소유권 이전이에요. 이전. 이렇게 나왔죠. 그럼 또 소유권 보존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또 두 개로 또 나누는 거라. 또 나누면은 여기 보면은 그냥 소유권 보존이 있고 직권 소유권 보존이 있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소유권 보존이라는 것은 법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항상 모든 거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청을 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등기간에 뭘로 하는 걸 배운다? 직권으로 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또 나누거든. 그 여기에는 소유권의 전부 이전이에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그럼 소유권의 전부 이전은 이 전부자로 생략합니다. 생략. 그냥 우리가 소유권 이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소유권의 일부는 반드시 소유권의 일부라고 글자를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의 일부가 그럼 뭐냐? 지분을 말하는 거라. 우리가 부동산을 단독 소유할 수도 있고 공동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아파트 명의가 남편 명의로 돼 있다. 이러면 남편이 단독 소유하지. 남편하고 아내하고 공동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럼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지. 그럼 아무 표시 없으면 50대 50이지. 맞죠? 네. 그런데 남편이 60일 수도 있고 아내가 4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하면은 남편 그제 근데 그게 이제 중간으로 오면서 남편하고 아내죠.
그 아무 말 없어요. 50대 50입니다. 근데 요즘 신혼부부들은 결혼을 할 때 만약에 10억짜리다. 그럼 남편이 7억을 부담했다. 아내가 3억을 부담했다. 그러면 7대 3으로 등기해야 하네요. 아, 요즘 야박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이 7이고 아내가 3억을 보탰다면 그래도 그냥 공동명의 일에 등기하면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7억을 부담했으니까 70%, 아내가 30%를 부담했으니까 30% 이렇게 등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젊은 세대들은 아주 명확하죠, 그죠? 네. 우리 딸내미가 어제 아래 그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했냐니까 이렇게 n분의 1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 끝 단위에 1,000원이 남을 수 있다. 그것도 나눈다고 그러더라고. 오케이. 우리가 그냥 원래 야 그냥 1,000원 그거는 너가 부담하면 되지 이러니까 아니래 그냥 나눈대. 그래서 아 그런갑다 이렇게 이제 너무 좀 야박해요, 그죠? 자 이렇게 되었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유권 이외거든. 그럼 소유권 이외는 용익권이 있어요. 담보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가져오지 말고 그냥 등기법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라 용익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글자를 보세요. 용익권이라는 말과 용익물권이라는 말은 또 틀리는 거라. 그러나 임차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이 민법 시간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물건과 채권을 엄격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등기법에서는 물건, 채권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기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건, 채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저하고 수업을 할 때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러나 용익이다, 용익 아니다, 용익. 그래서 항상 공시법 시간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걸 한 개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담보권은 저당권만 공부를 하거든. 그 담보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는 안 써. 그냥 저당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다 배웁니다. 배울 때 여러분들 하나만 힌트를 드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느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느냐, 이래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가장 쉬운 말은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소유자가 되고 싶어요? 전세권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내면 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소유권을 중시 여기는 거지, 소유권 외를 중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권리관계에서 5개가 나온다면 여기서 4개가 나오고 여기서 1개가 나오고 여기서 항상 1개를 내는 겁니다. 1개는. 됐죠? 네. 그럼 그렇게 풀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 위에 등기, 예를 들어서 변경등기가 있다.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의 등기, 멸실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부기등기가 나오거든. 그럼 제가 좀 전에 경정, 변경, 말소, 말소회복, 멸실 나오죠. 시험에 출제 안 해요. 그럼 안 한다기보다는 출제하면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해.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 그 대신 가등기, 부기등기는 출제를 한다 이 말. 그래서 등기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그러니까 가등기가 왜 중요하냐 할 때, 여러분들 등기라는 것은 우리가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거든. 종국 등기는 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한다. 이거는 종국 등기예요.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비 등기입니다. 그러면 예비 등기는 가등기가 예비 등기라. 그럼 나머지 등기는 전부 다 종국 등기예요. 오케이? 그럼 종국 등기가 원칙이고 예비 등기가 예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등기가 예외다 이 말. 그럼 항상 원칙을 중시 여긴다, 예외를 중시 여긴다. 예외. 우리는 항상 예외를 중시 여깁니다. 원칙을 중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거든. 원칙과 예외의 예를 들 때 원칙입니다. 옆집 사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 커피 대접해요 안 해요? 해요. 믹스커피 줘요 안 줘요? 줍니까? 그럼 사돈이 우리 집에 방문을 했어요. 자, 믹스커피 줍니까? 아메리카노 줍니까? 그러니까 밥상의 대접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밥상의 대접이 다르다. 옆집 사모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는 그냥 식탁에서 나 먹는 밥에 밥그릇 하나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돈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밥그릇 하나 얹어가 되는 게 아니지. 시당새로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그래서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원칙을 중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시험에 원칙은 그냥 원칙이니까
어뢰 상식으로 해결이 다 되니까 그럼 그는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해요. 항상 예외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파트에서 제일 중시한 건 가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 가등기는 일반적인 관례에서는 두 문제가 나와. 한 제목에 두 문제가 나온다 이러면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한 개는 무조건 출제를 하게 되는. 그럼 여기서는 세 가지만 딱 공부하면 돼요. 하나가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하는 거라.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지. 맞죠? 네. 그 모든 등기는 말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알면은 전체 등기를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말소 등기를 하면은 전체를 다 알아버리는 거라. 그래서 말소 등기, 부기 등기, 가등기 이것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소유권 뭐다 관한. 그럼 여기 소유권 뭐다 보존. 요거를 배우러 가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시험에 이게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처음이 이거거든. 그럼 이건 항상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럼 눈에 보입니다. 어느 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모르는 길을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98페이지거든. 198페이지에. 자, 이렇게 되었죠. 여기에 소유권 보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잠깐만. 자. 자, 이렇게 되었죠. 이게 왜 안 되노? 원장님, 이거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펜이 잘 안 나오네. 펜이 안 나오네. 넘어간다고요? 네, 안 넘어가는데 펜이 안 나와. 이게 여기 화면이 양 사이드에 그게 떠야 되는데 원래 이걸로 하면 뜨는데 안 뜨네. 아, 이제 여기 있어. 잠깐만. 여기 떴다. 잠깐만 하면 안 돼. 여기 떠야 돼. 이거를 숨기는 거는 여기 이제 되는. 자, 이렇게 해보겠어요. 여기 소유권 모르는 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이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치면 신규 등록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권 모르는 게 제한이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냥 처음에 할 때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모르는 게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된다 안 된다. 이 말만 딱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잠깐만. 소유권 보존이 있고 소유권 이전이 있거든.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출제인이 물을 때 보존 등기를 묻는지 이전 등기를 묻는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분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돼.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할 수 뭐다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각각 1억씩 내가 2억짜리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각각 1억씩 내었으니까 공동 소유합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지분을 갖게 되죠. 그러면 두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죠? 네. 그런데 혼자 가서 2분의 1만 보존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출생 신고할 때 내 반쪽만 출생 신고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공동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상태에서 을이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매매는 할 수 있다. 항상 지분도 매매가 돼야 한대요. 돼. 그 2분의 1을 매매할 수 있다.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우리가 공동 소유할 때는 내 지분도 매매가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지. 오케이? 되게 지분의 보존 등기는 OX다 X. 지분의 이전 등기는 뭐다? O.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쉽죠. 그죠? 부동산 일부거든. 부동산 일부는 토지의 일부를 갖고 설명해도 돼요. 그러나 건물의 일부가 이해가 빨라. 그럼 건물의 일부는 제가 항상 얘들 때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칸이다. 그럼 요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예요. 그럼 방 한 칸만 소유권 벌어넘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방 한 칸만 매매할 수는 뭐다? 안 되지. 방 한 칸만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는 뭐다? 없지. 근데 방 한 칸 전세는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중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소유권 벌어넘기입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럼 소유권 벌어넘기 할 때는 갑 혼자밖에 없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지. 맞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이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 집을 지었어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단독이다 공동이다? 그럼 여기서 단독과 공동은 머리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수를 갖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요 사람들밖에 없지. 맞아요? 네. 그럼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지. 단독. 새 집 지을 때는 나밖에 없는 거지. 잠깐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당사자 신청주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거든. 오케이? 네. 그러면 공동은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는 거라. 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게 꼭 기억을 해둘 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법을 공부할 때 보세요. 남자라고 썼지. 그러면 여자가 나와야지. 맞다 맞지. 그러면 홀수라고 썼지. 그럼 짝수가 나와야지. 맞아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잖아요. 그러면 법을 공부할 때는 권리자가 있다면 의무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항상 권리자 의무자.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하면 공동신청이라. 둘 중에 혼자 하면 단독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 두 사람 다 권리자금이에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하나만 예를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리 와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하고 을하고는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식이 상속 등기를 해야지. 이해했죠? 네.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상속 등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갑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으니까 의무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자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아버지가 있고 자식 3명이 있어요. 자식 3명이. 그럼 아버지가 있고 자식 3명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식 3명이 상속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맞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 상속 등기로 왔거든. 단독이다 공동이다? 셋 다 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그럼 의무자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러니까 제 말은 단독 공동은 머리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무자만 등기하느냐 권리자만 등기하느냐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각도로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하면 이쪽에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 그럼 이래 등기가 넘어가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럼 두 사람이 같이 등기로 와야 하나요? 와. 그럼 의무자가 권리를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여기는 아버지가 죽고 없기 때문에 권리자들만 오는 거예요. 맞다. 맞지. 그러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루 등기는 갑이라는 사람이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거든.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소유권 보루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이게 해결이 되면은 그럼 뭐가 해결이 되느냐 할 때, 그럼 자 바로 답을 낼게요. 그럼 소유권 보루 등기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O다, X다. 그러면 이제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공합니까? 권리자가 합니까? 의무자가 하지. 그럼 소유권 보루 등기 할 때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지. 없으니까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맞아요? 네. 그럼 소유권 보루 등기 할 때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OX다. 인감증명은 소유권의 등기명이 등기 의무자가 하잖아요. 그럼 소유권 보루 등기 할 때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인감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바로바로 탁탁탁 모든 게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좋다. 그렇게 해도.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맞추고 갑니다. 소유권 보루 등기가 단독이죠. 그럼 맞춰야 돼요. 그럼 소유권 보루 등기 말소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겁먹지 말고 신청이 단독이니까 말소도 단독이지.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이지. 그거 얼마나 쉬운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통과. 자,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됐어.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보세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여기에 소유권 보르기 개시거든. 여기에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처음으로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이지. 그럼 흔히 말할 때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조. 공유 쓰면 매립이죠. 그죠? 여러분들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잖아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지.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토지가 된 거지. 그럼 소유권 보르는 게 해야 하네요. 해.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조.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직권 소유권 보존이잖아요. 그럼 출제인이 물을 때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시험에 답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 중에 1번을 이해를 딱 해야 돼요. 1번을 이해를. 자, 그러면 여기 있는데 보세요. 정답입니다. 소유권 여기에 2개를 묶어 보세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하는 게 하는 거는 2개입니다. 2개인데 주로 시험에 낼 때는 1번을 갖고 내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그럼 이때는 뒤에서 앞으로 가야 돼. 그럼 뒤에서 앞으로 간다는 말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처분의 제한. 자 시작. 가압류, 가처분, 경매. 여기 눈살미가 있다면 뭐가 빠져 있다? 여기에 뭐가 빠져 있다? 압류가 빠져 있지. 그럼 다시. 법을 공부할 때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처분의 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했어요? 들으는 봤죠? 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러면 이제 제가 풀이를 해볼게요. 여기서 압류 쓰고 X라고 썼어요. 압류는 해당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보세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직권 보르는 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직권 보르는 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들어와야 직권 보르는 게 한다? 법원 이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화살표를 내려보면 이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법원 외의 다른 행정기관에서 처분의 제한이 들어오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원에서 들어왔을 때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압류가 왜 빠지느냐 할 때 압류는 세무서에서 들어가는 거거든. 여러분들 압류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압류 등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세금을 안 낸 사람이라 세금. 오케이? 압류는 세무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권 보르는 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기출문제 이렇게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은
자, 이렇게 냈어요. 다음 보기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냈어요. 다음 보기에서 직권 보존 등기 대상으로만 묶은 것 이래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기를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겠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나옵니다. 압류 이렇게 가면 쭉쭉 나오겠지. 그럼 이 압류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압류는 세무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원에서 들어왔을 때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조금 이따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리 와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벌어내는 게 아닌데 이 두 개 문장을 꼭 익숙을 시켜야 돼요. 그림을 그릴 겁니다. 요거 해놓고 공부를 할게요. 자, 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법원에서 들어와야만이 직권 벌어내는 게 합니다. 그러면 기타 행정기관에서 들어오면 직권 벌어내는 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 소유권 벌어넘기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아.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뭐다? 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봅니다.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벌어넘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를 지문으로 띄우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자, 봅니다. 여기다가 페이지수를 딱 적어놨어요. 그래가 조금 있다가 필기를 딱딱 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등기부를 보세요. 등기부를 보면은 등기부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럼 아직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돼.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갑이라는 사람이,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 미등기라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를 했다 이 말.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갑이 보존 등기를 안 해버리는 거라. 보존 등기를 안 하니까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을이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갑이 보존 등기를 안 해버리니까 등기가 못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을은 하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 그럼 법원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가처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가처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가처분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예는 현재 이 부동산은 재판 중에 있구나, 소송 중에 있구나 이렇게 추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글자를 볼게요. 을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은 1월 2일 날 소송을 걸었거든. 판결서는 4월 1일 날 났다 이 말. 그럼 요 사이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등기부는 깨끗합니다. 그러면 갑은 사기꾼이다 사기꾼 아니다 사기꾼. 그러면 이 부동산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이 기간 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된다. 이게 가처분이다 이 말. 그러면 을은 잡으세요.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가처분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등기소에다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와서 가처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등기가. 그러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벌어내기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이 글자를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등기 요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뭘로 했다? 요거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됐다?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지만 갑이 신청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등기관이 뭘 했다? 직권해서. 그러면 갑에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갑에게는 등기 필정보를 안 준다 이 말. 그 대신 등기가 완료됐다는 완료 통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래 딱 정리합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거 이렇게 합니다. 명의자가 누굽니까? 근데 갑이 신청을 했다. 등기관이 직권을 했다. 직권. 그러면 갑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갑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게 등기필 정보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이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입니다. 그럼 재판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면은 가처분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 요게 말소를 한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소가 되면 이 보존 등기도 말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보존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이제 보존 등기가 돼 버리는데 뭐. 다시 소송이 끝났다면 가처분만 지운다 이 말이에요. 이 보존 등기는 안 지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해했죠? 네, 그렇게다. 그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이래 문제를 낸다 이 말. 말소하지 않는다. 소송만 지워지는 겁니다. 통과. 됐죠? 자,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근데 아직 등기 안 했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임대차 주었다 이 말. 그럼 요 임차인입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기간 1년입니다. 보증금 1억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임차인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는 거예요. 이제 민법에서 이런 데를 배웠죠. 보증금을 안 빼주면 옛날에는 이사를 못 나가거든. 지금은 이사 나가도 돼. 단 을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놓고 이사를 가야지. 맞죠? 네. 민법에서 배우죠. 그럼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거든. 그럼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한다 이 말이에요. 하면은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등기소에서 이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촉탁이 들어와서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되어 있으니까 직권으로 벌어내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옆에다가 썼어요. 직권으로 벌어내게 해버린다 이 말. 그 대신 자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이 등기는 명의자는 누굽니까? 갑. 근데 이게는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갑이 신청을 했다. 등기관이 직권을 했다. 직권. 그러면 갑에게 X 하세요. 갑에게는 등기 필정보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해야 안 해요?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딱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서 여기 답으로 만들었어요. 답으로.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일단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봅니다.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보존.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소유권 이전 쓰고 X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으로 만들었어요. 이전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럼 나중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체 없이. 원래 이런 문제는 출제를 안 했어. 근데 29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다음 보기에서 지체 없이 하는 등기로만 묶은 것은 이 난이도가 최상이라 지체 없이 하는 등기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내렸다. 자, 그럼 요거는 그림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칠판을 보면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요 아파트가 지금 있어요. 이럴 때, 자, 여기에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101동 있죠? 이걸 우리가 1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701호 있죠? 이게 전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용 부분이 있지. 공용 부분이. 이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말해요. 이건 등기를 안 해. 그럼 우리와 관계가 없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라
관리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아파트는 전부 다 헬스장이 딸려 있지. 맞죠? 네. 그럼 독서실이 딸려 있지. 그런 게 규약상 공용 법원이에요. 그럼 관리사무소는 매매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 그러면 갑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 갑구가 없으면 을구는 자동으로 없습니다.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 이외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여기는 표제법밖에 없다 이 말. 표제법밖에.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답입니다. 오늘날의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관리동이라는 게 별도로 있답다 있지.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나홀로 아파트가 있대요.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에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있습니다. 자치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래도 되나 이러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예외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써도 돼. 오케이? 그럼 101호에 방이 3칸이다 하면 한 칸은 방 한 칸은 관리사무소, 방 한 칸은 노인회, 방 한 칸은 분회의 사무실 이래 써도 그건 얼마든지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아파트 101호가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러면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면 이 아파트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없어 보여. 그럼 아파트 값이 안 오르지. 맞죠? 이때 분여의 회장이 나선다. 제가 예를 꼭 기억해 두세요. 아파트 분여의 회장은 구청장과 동급이다, 동급 아니다, 동급이다. 그 아파트 분여에 대한 파워가 대단하다. 그럼 분여를 소집해 가지고 우리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으니까 없어 보인다. 아파트 값이 안 오른다. 차라리 규약을 폐지하고 오케이? 그러면 규약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규약을 폐지한다는 거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를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고 그 매매 대금 1억을 가지고 저기 공터에다가 관리동을 조그맣게 짓기로 하자. 얼마든지 규약을 바꿀 수마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답입니다. 전유 부분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했어요. 그럼 그걸 산 사람이 있답다. 있지. 그럼 요 산 사람은 자기가 전유 부분으로 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옛날에는 무슨 부분이었는데 공용 부분인데 지금은 무슨 부분이다? 전유 부분. 그럼 전유 부분이니까 갑구를 새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 그럼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무슨 등기다? 보소. 그러면 이걸 산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보소. 그럼 올해 시험에 소유권 모르는 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래 나거든. 그럼 이걸 산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지. 그 요거의 시험에 답이었어요.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 34회 때 답이었습니다. 이해했죠? 네, 그렇게 딱 받아갔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보세요. 여기 이제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인이거든. 신청인인데, 자, 이걸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해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책이 없습니다. 자, 요거만 보고 갑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은 4사람입니다. 4사람인데, 자, 여러분들 봅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읽어보세요. 시작. 건물.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사람이라는 말과 부동산이라는 말의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라면 남자와 여자지. 맞죠? 네. 그럼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건물이지. 그럼 만약 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썼다는 말은 여자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남탕 이래 써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남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자는 들어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 뜻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다면 남탕 여탕에 표가 없지. 맞다 맞지. 그럼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토지라고 썼다는 말은 건물은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도 해당한다면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 이렇게 썼겠지. 맞죠? 네. 그럼 법을 공부할 때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에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읽어보세요. 시작. 건물.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말은 토지와 건물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뭡니까? 대장. 여기 뭡니까? 대장.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럼 여기 이제 시작 판결서, 여기 시작 판결서. 같아 안 같아? 같이. 여기 뭐다? 수용. 여기 뭐다? 수용.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다른 거는 이것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답은 이겁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 토지는 국가 이런 거는 필기를 해야 됩니다. 옆에서 필기를 해야 됩니다. 토지는 뭐다? 국가. 여기 건물은 이 사람이다 이 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공무원들을 보면은 국가직 공무원이 있지, 지방직 공무원도 있다 있지.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금도 국세가 있으면 지방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공부를 딱 할 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는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건물은 지방자치단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느냐 국가로부터 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한다? 토지는 개인, 정리합니다. 국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자 보세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면 건축허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준공허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누가 내어주느냐 이 말이거든.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올해 시험에 34회 시험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군수. 그러면 군수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시작 없다. 이게 올해 34회 시험의 답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낸다니까.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거 만약에 틀렸다 이러면은 저하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 무조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네 글자를 시험장에 가면 다 쓰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요. 안 씁니다. 4개 중에 1개만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시장이라고 하든지 군수라고 하든지 구청장이라고 하든지 요거 한 글자만 딱 쓰는 거라. 그러면 거기서 군수를 못 찾아내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지금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하고 있구나.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하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은 다르다. 이게 다르다라는 걸 느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올해 시험은 이게 시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러 들어갈게요. 자, 칠판을 볼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지금 이거를 배우러 들어갑니다. 답은 똑같기 때문에 자, 이거를 배우러 들어갑니다. 대장입니다. 대장. 자, 그럼 여기서 한 장을 넘겨볼게요. 201페이지입니다.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난이도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입문과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말할 때 기본과정이나 핵심과정이나 답은 똑같습니다. 난이도는 똑같으면 절차법 이게 만약에 민법이었다면 난이도가 틀려야 되는 거예요. 절차법은 서류는 똑같은 거니까 절차법에서는 난이도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여기에 대장이 있거든. 자, 보세요. 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2개입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등기소에 가서 만드는 거지. 대장은 구청에 가서 만드는 거지.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요. 그럼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가느냐 구청으로 먼저 가느냐? 구청으로 먼저 가요. 그럼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얘가 이해됩니다. 그럼 대장의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요? 대장의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요. 그 소유자가 나와야지.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맞죠? 네. 그러면 갑이 등기소에 가서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이걸 문자로 2개를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그럼 이쪽 아가씨 보세요. 대장을 만들었죠. 결혼 아직 안 하셨구나. 출생신고 하죠. 출생신고. 그럼 산부인과 의사 확인증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들고 가야지. 그러면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었다며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서 등기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맞다, 맞다?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대장을 만들었다면 만든 대장을 들고 가야지. 빈손으로 가면 되는가.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는 말은 O이다, X이다, O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문제를. 맞죠? 네. 그러면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이거는 시험 너무 쉬운 거니까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을 만들었죠. 그럼 등기소로 갑니다. 가가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저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너무 쉬운 거니까. 이제 이쪽으로 보세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 미등기라,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옆에다가 세금이라고 썼어요. 세금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정합니다.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양도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이 사람은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그럼 세금을 몇 번 거둡니까? 3번 거둔다면, 3번. 맞아요? 네. 그런데 세금을 포탈하려고 을의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할 때요. 있다요,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세금은 몇 번 낸다? 한 번밖에 안 내잖아요. 이렇게 하면 세금을 3번 내잖아요. 그럼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 3번 거두는 게 좋다, 한 번 거두는 게 좋다, 3번.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데 이제 잘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없는데 해버렸는 거라.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없는데 해버렸다. 자, 다시 할게요. 제 말 잠깐만 해볼게요. 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데 해버렸다.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럼 잠깐만 예를 들어 볼게요. 시집 안 간 딸이 애 낳으면 된다, 안 된다? 빨리 말하세요. 시작. 안 된다. 근데 애 낳아 버렸어. 오케이? 그럼 친정엄마가 무심에 잡아오라고 그러지. 그럼 무심에 갔어. 가가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유효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자,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한 걸 붙들렸다, 안 붙들렸다? 붙들렸다는 겁니다. 안 붙들렸다면 완전 범죄니까 모르지. 맞아요? 네. 그럼 붙들렸다면 답은 이겁니다.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세금은 별도로 거둔다, 안 거둔다? 거둔다.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세금은 별도로 거둔다 이러면 세금은 별도로 거둔다. 그러면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등기는 유효로 하고 세금은 별도로 거두면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다른 예를 들게요. 자, 제 집이 신도림이에요. 노원역이에요. 전철을 탑니다. 전철. 표 끊고 탔다.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손댈 게 없지. 표를 안 끊고 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노원역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다 이러면 이건 완전 범죄. 맞죠? 네. 붙들렸어. 그럼 붙들렸다면 표를 안 끊고 탔잖아요. 그럼 저를 다시 돌려보낸다. 온 거는 온 거다. 빨리 말하세요. 온 거는 온 거다, 온 거 아니다? 온 거. 그 대신 이왕 온 거는 온 걸로 하고 범칙금 30배만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뭐로 하고? 유효. 그럼 세금만 별도로 거두면 돼요, 안 돼요? 돼. 이해됐다, 안 됐다? 돼. 그럼 이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럼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글자를 보세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로부터 이전 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벌어넘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로부터 이전 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다. O이다 X이다. O.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유효 무효로 물으면 시작. 유효. 오케이?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다가 없답니다. 없다. 자, 없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201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요 그림을 그대로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을에게 매매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기하면 되지. 그럼 을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시작. 없다.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어서 등기 안 했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했어.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는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일단 자 보세요. 갑 명의로 벌어넣기 하고 이 사람은 죽고 없잖아요. 없으니까 을의 상속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을의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자 그런데 바로 병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할 수 시작. 없다. 자 글자로 봅니다.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로부터 이전 받은 자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시작. 없다. 그럼 일단 이 등기를 거치고 가야 된다 안 거치고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자 다시 자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거든. 자, 글자를 잠깐만 와볼게요. 자,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거든. 자, 이렇게 잠깐만 와볼게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미등기입니다. 을에게 매매했거든. 그러면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이전하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요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등기 안 했어요. 이걸 을에게 매매했는 거라. 그러면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문제될 게 없어. 오케이? 네,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 누구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갑. 요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으니까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지.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지. 그럼 을의 상속인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을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시작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금 몇 번 거둔다? 3번. 이건 세금 몇 번? 1번. 그럼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반드시 요 등기를 거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 등기를 거치고 가야 됩니다. 됐어요? 네. 그럼 그래야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다 통과됐어요. 지금 우리 엄청 쉬운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한 장을 넘기세요. 국가로부터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끝글자에 있다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국가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 말. 국가는 세금을 안 내요.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시작 없다. 자, 근데 칠판을 보세요. 이제는 소유자가 국가입니다.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다? 갑. 여기는 누구다? 국가. 그러니까
국유지다 이 말. 그러니까 국가가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해서 그런데 이 토지를 개인에게 불화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 이게 만약에 갑이었다면 갑 명의로 벌어넘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지. 근데 지금은 갑이 아니고 국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국가 명의로 벌어넘기했다가 이전된 게 하느냐? 아니면 바로 을의 명의로 벌어넘기 하느냐 이 말이거든. 답할게요. 국가는 세금 내야 안 내요? 이 세금, 그러면 세금은 이 사람 혼자 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래 하고 넘어가면 여기는 이 사람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바로 을의 명의로 벌어넘게 할 수는 시작 있다. 그럼 결론을 딱 지으면 갑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을은 보존등기 할 수 시작 없다.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을은 보존등기 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다 안 맞다? 자, 요것만 하고 쉴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나중에 가면은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여기에 특정 유정이라는 게 있고 포괄 유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유정은 186조가 적용이 돼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해. 여기 나와 있는 포괄 유정은 187조가 적용이 돼.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해. 잠깐만. 저하고 공부하는 스타일을 자꾸 익숙을 시키면 공부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꼭 공부할 때 지금은 민법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에 또 올리셔야 돼요. 민법은 실체법이고 우리가 배우는 등기법은 절차법이라. 절차법은 무조건 답은 OX밖에 없어요. OX밖에 없다는 말은 인감증명서를 왜 제출하는지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시험에 묻는 게 아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이 OX만 묻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무조건 여러 개가 나오면 두 개로만 분류를 하면 됩니다. 두 개로만 분류. 그럼 여러분들 여기도 두 개 분류잖아요. 여기도 두 개 분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답은 두 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내용이 동일하다만 분류를 하는 게 아니지.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자, 유정은 유언을 통한 정려의 줄임말이 유정이거든.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그럼 여러분들 유언장을 작성을 할 때 딱딱딱 찝어주는 거는 특정 유정이라. 딱딱딱 찝어준다는 게 딱 특정한다 이 말이거든. 그럼 유언장을 작성할 때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탁탁탁 찝어주는 거는 특정 유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내가 죽거든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이거는 포괄 유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딱딱 찝어주는 거는 무슨 유정? 특정 유정. 전 재산을, 그럼 모르면 쓰세요. 무슨 재산? 전 재산. 전 재산을 주겠다는 거는 무슨 유정? 포괄 유정. 됐죠? 그럼 이렇게 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 포괄 유정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포괄 유정은 답입니다. 187입니다.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자,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자, 이거거든. 포괄 유정입니다. 자, 제가 글자를 쓸게요. 유정자. 수정자, 상속인입니다. 자,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을 할 때 재산을 주는 쪽을 유정자, 재산을 받는 쪽을 무슨 자? 수정자. 그러면 갑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자, 글자를 봅니다. 내가 죽거든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이 사람을 포괄 수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포괄 수정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포괄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그러면 지금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이 사람이 사망했죠.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러면 포괄 유정은 유정자가 사망만 하면 포괄 수정자는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니까 내 이름으로 바로 보존 등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해요.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입니다. 자, 갑이 원장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단독 주택은 을에게.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 그럼 이 사람이 사망했죠?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했죠? 네. 그러면 갑이 사망만 딱 하면 소유권은 자식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등기해야 돼? 안 등기해야 돼요?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는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전.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넘어가고 포괄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괄 수정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리 와 보세요.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포괄을 먼저 봐야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아직 등기 안 했어요. 미등기입니다. 이걸 갑이 유언장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이 사람은 사망했거든. 그럼 소유권은 상속인이 소유자가 된다. 포괄 수정자가 소유자가 된다. 포괄 수정자. 그럼 이 사람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이미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러니까 답입니다. 상속인 명의로 보르는 게 하고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소유권 보르는 게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다음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거는 이제 특정 유정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아직 등기 안 했어요. 자, 갑이 원장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단독 주택은 을에게.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 그러면 갑이 사망했다면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 오케이? 그러면 소유자는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가 됐다? 병. 그럼 병은 자기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보르는 게 하고 수정자에게는 무슨 등기한다? 이전이죠. 그럼 이건 바로 을에게 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을 지어볼게요.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보르는 길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포괄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보르는 길을 한다 안 한다? 안 한. 수정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됐죠? 자, 그러면 푸른 요령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입니다. 포괄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자기 지분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애거든. 자, 있다다, 없다다. 괜찮아요. 자, 제가 좀 답을 내놓고 할게요. 포괄 유정은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그것만 말하세요. 포괄 유정은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그럼 꺾을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그럼 과정은 볼 필요가 없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포괄 유정은 과정은 공부할 필요 없고, 오케이? 유정자가 사망만 하면 포괄 수정자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그러니까 포괄이 뜨면 꺾을자는 전부 다 오로 끝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공부할 거리가 없어져 버리는데,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래, 요령을 자꾸 터득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